오랜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수업을 한 번만 대체를 좀 하려고 너무 놀고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오전에 나와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강의를 들으려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뭐 질문 말고요. 마지막 개념 두 파트 남았으니까 그것만 마무리 좀 하려고 하니까 개념 노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하고 연습 문제 이런 거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말미에 숙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단원 제목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일단은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어디서 들으셨어요? 귀납적 정의. 함수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해서 들으셨죠? 뭐 미분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역시나 나왔었던 얘기지.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씩 대입해서 직접 데이터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일반화시킨다. 이걸 귀납적인 약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열도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약속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열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각의 항의 값들이 나오니까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점점점 집어넣어서 요 항의 값들이 요 놈이니까 수열은 요런 모양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씩 다 집어넣기가 귀찮다 보니까죠. 그죠? 다시 귀납적이라는 건 첫째 항이 귀납적 정의라는 건 첫째 항이 1입니다. 둘째 항이 3입니다. 셋째 항이 5입니다. 넷째 항이 얼마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값들을 찾아봤더니 요 수열의 n번째 항을 봤더니 요게 2n-1이구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매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확인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해요. 어떤 방식이냐? 자, 똑같이 얘는 1일 때, 3일, 2일 때, 3일 때를 대입해서 데이터가 주어지는데 자, 귀납적 정의라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형식은 뭐냐? 요게 주어져요. 초항. 뭐 초항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약속 자체는 첫 번째 항이 주어지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첫째 항과 이웃하는 뭐 역시나 이웃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요. 이웃하는 두 항. 그러니까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식이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만 이거는 기본형에서나 그런 거고 실제로 문제들은 더 불편한 형태의 항들의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겠지만 수능에서는 거의 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근래 들어서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요번 단원을 공부할 때는 어쨌든 학교 시험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형들 먼저 살펴봐야겠지. 자, 첫째 항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요걸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첫째 항과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어진다. 아시겠어요? 이때 나오는 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이 관계식을 우리는 뭐 수열에서 이제 제일 학생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물어보면 항상 요 파트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정화식이라고 합니다. 정화식.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관계식을 가지고 추론을 해야 되는 거거든. 추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관계식이 주어지니까 그 관계식 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어 보시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그런 수열들만 나와요. 왜냐?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요 식의 꼴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등차하고 등비밖에 없어요.
물론 등차, 등비 이외의 또 다른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래봤자 끼껏해봐야 시그마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주어져도 어차피 큰 틀 안에서는 거의 등차와 등비 안에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하나씩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뭘 살펴볼 거냐? 바로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다시 한번 소개하지만 첫째 항과 뭐가 주어진다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인 점화식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요 식이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액션 또는 저 식이 어떤 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냐 아니냐 그리고 모르는 수열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점화식을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점화식. 익히 알고 계시는 점화식이에요. 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자, 관계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그게 뭐래요? 어떤 상수래요. 정말 졸라 많이 들어봤죠. 자, 이 형태는 다른 패턴을 이렇게 주어지나요?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는 n번째 항 더하기 n 플러스 2번째 항 이렇게 주어지죠. 근데 이건 사실은 티가 나죠. 그래서 보통 문제 속에서는 요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n 플러스 2번째 항 마이너스 2a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an번째 항 이퀄 0 이래버리면 약간은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요거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죠? 그렇죠. 뭐예요? 뭐라고요? 등차 진짜 물어보기 진짜 쑥스럽네.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등차수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화식을 보시고 이런 관계식을 보시고 등차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럼 n번째는 어떻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내는 공식을 쓰시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빠른 방법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수열을 우리가 점화식 귀납적 정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항은 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n번째 항이 2입니다. 이래버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차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게 된 거니까 공차가 2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n번째 항은 2에 왜냐면 공차 n으로 항상 시작하죠? 첫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 이런 케이스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한테 뭐 첫째 항이 얼마다 공차가 얼마다 라는 방식을 제시해 준 게 아니라 등차 중항의 성질을 보여준 거죠. 등차 중항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의 합과 같더라. 하나 이항시켜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럼 등차 중항의 형태로 점화식이 제시가 되면 첫째 항이나 공차 첫째 항 말고도 또 한 가지 데이터가 더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첫째 항은 2입니다. 그 다음에 뭐 셋째 항은 얼마일까요? 8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 다음에 자 n 플러스 2번째 항 마이너스 2a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an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이 나왔을 때 요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등차 중항 성질이니까 등차 수열이라서 요게 등차 수열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점화식인 거고 거기서 셋째 항이 8이니까 우리 첫째 항은 2입니다. 셋째 항은 8입니다. 공차만 찾아내시면 되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D 플러스 둘째 항에서 D, 셋째 항에서 D니까 2D가 됐을 때가 자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2D가 얼마예요? 6이 되겠지. 공차는 3이네.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n번째 어떻게 구하니? 항상 공차엔 3n 마이너스 자 첫째 항이 2가 나오려면 빼기 1이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역시 이 사실은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케이스 1, 2에는 포함을 안 시켜요. 원래는. 왜냐면 기본형이기, 정말 기본형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쉬운 그런 점화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 등비 수열의 정의를 표현하는 거하고 점화식에서의 등차 등비를 표현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가 D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 속에서는요, 이런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나오냐면 얘가 이항돼서 문제에서는 아예 등장하기를 이렇게 안 나오고요. 요 식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더하기 2 거의 이런 형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 b가 일정화돼서 나누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화식에서는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an 곱하기 어떤 상수 r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을 나타내 주는 거죠.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 뭐가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라고 하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 주는 형태의 점화식이다. 역시나 가볍게 우리 얘 하나만 들고 뭐 본격적인 점화식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3입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2분의 1 an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an분의 an 플러스 1이 요게 뭐다? 2분의 1이구나. 이거를 뽑아내야지. 안 뽑아내주면 이제 곤란한 거죠. 자, 뭐예요?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가, 아니, 비율이 2분의 1로 일정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 공식, 갑작스레 까먹었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연습합니다. 벌써 찾아본 사람 있죠? 그죠? A에는 첫째 항 아래 n-1승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에 n-1승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 오케이. 자, 얘네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기본형이라서 잘 안 나오고요.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생소한 오전에 이 점화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자, 케이스 나오면 불편하죠. 원래 예전에 점화식 얘기하면 케이스 12까지 있었어요. 새싹꼬리. 숑숑 질렀습니다. 새싹꼬리. 자, 어쨌든 예전에는 뭐 점화식 파트를 그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는 강의 경력 초반에는 케이스 한 11, 12 정말로 모든 그런 그 문제 속에서 등장했었던 꼴들을 다 유형별로 나눴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점화식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지금 이렇게 케이스로 구분하는 형태들이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제 내신에서는 잘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애매모호한 형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 3.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 더하기 fn 뭐예요? 그냥 어떤 n에 대한 식이에요. n에 대한 식. 어떤 식이 주어지는지는 문제 속에서 다 다른 거고요. 자, 일단 얘를 옆에다 들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를 들면서 가볼게요. 자, 뭐예요? 첫째 항 얼마다? 첫째 항 2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더하기 뭐라고 쓸까요? 3n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수식의 형태로 하나 더 쓸까요? 자,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4입니다. 3입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더하기 2의 n제곱
어떤 꼴이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얘가 지수식이 아니라 또는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3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꼴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꼴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알 수 있는 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걸 예전에는요 이 케이스 3에 대한 꼴을 우리 측에도 사실은 뭐 보충학습 또는 뭐 특강 이러면서 이름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아는 게 좋아요. 요 꼴은 우리가 지금 수열에서 공부를 해봤었지만 수열에서 나오는 규칙은, 그러니까 수의 나열에서 나오는 규칙은 가장 그 빈번하게 등장하는 규칙이 두 가지죠.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비. 그러니까 차 마이너스하고 이 나눗셈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 또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이게 상수일 때만 우리가 등차라고 하고요. 상수일 때만. 일반적인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는 개차라고 불러요. 개차.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개차의 형태로 제시가 되는 개차 수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었어요. 개차 수열.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용어 자체도 안 써요, 잘. 그러니까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차 수열로 알고 계시면 뭐 굳이 어디서 써먹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수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건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요건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만들어낸 건데, 요걸 개차라고 하니까 요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개비라고 부르겠죠. 개비. 상수일 때만 등비인 거고, 이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비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개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개비 수율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하면 이제 개차 수열 패턴이에요. 개차 수열 패턴,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차죠. 다르게 써볼까요?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n번째 항이죠. 개차 수열. 오케이, 얘가 뭐라고요? equal f n. 이런 패턴이죠. 자, 그럼 이런 패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일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지만 1부터 하나씩 대입해봐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여기 안 보일래나? 자, 옛날 책에는 1부터 하나씩 대입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차 대입이다, 이런 말 썼었어요. 축차 대입. 너무 꼰대틱한 표현이라서 안 쓰려고 하는 거고, 그냥 1부터 하나씩 대입해 보십시다. 대입해 보시면 A2 빼기 A1은 뭐예요? F1이네요. A3 빼기 A2는 F2. A4 빼기 A3은 F3가 되죠. 점점점 A.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n번째 항이니까 n 빼기 n-1이에요. 이 값은 얼마일까요? 자, n이라고 또 대답하시는 분 계시겠죠? 1, 2, 3, n-1이니까 당연히 f n-1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들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냄새 나죠? 그죠? 자, 더해보겠습니다. 다 싹 더해보셨을 때 어때요? 없어지고요. 소거되죠. 소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좌변의 교인은 놈은 누구만 남아요? AN. 우리가 찾고자 하는 놈이죠? A1. 자, A1, AN 빼기 A1만 남죠? A1은 조마식, 즉 수열의 기납적 정에서 항상 제시가 되는 데이터. 자, 우변은 어때요? F1부터 Fn-1까지 다 뭐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럼 다 더하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시그마 쓰시면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1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겠어요? n-1까지겠지? 자, 1항부터 n-1항까지고요.
여기다 써주는 그런 K번째 항이죠. F, K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Got it? 그래서 이제 시그마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차 수열입이 판명이 되면요, 일반항 내는 공식은 바로 사실 요 놈이 개차 수열 일반항 내는 공식이에요. 외우시면 더 좋아요. 항상 기억하세요. 손발이 편하고 싶고 시간을 빨리 하고 싶고 수학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배경 지식이 많으시면 되고, 배경 지식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본 얘기도 많고 많이 유형도 알고 계시고 공식도 많이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개차 수열인이라는 게 판명이 됐을 때는 그때는 n번째 항, 우리가 n번째 항 구하시면 그 다음 게임 끝이잖아요. n번째 항 구하시면 보겠어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자 A1 넘기시면 되니까 그런 거야. n-1까지 f K거든. 이렇게 되고 요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 내는 공식. 왜 이게 필요해요? 어쨌든 우리는 수열 문제는 거의 무조건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첫째 항은 1입니다.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AN 찾지 말고 이걸 물어봤어요. S 10은 얼마입니까? 1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럼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자, 공식 쓸까요? 네, 공식 쓰십시다. 공식 쓰실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죠. 공식 쓰실 때, 그죠? 뭐냐면 제일 주의할 거, 요 n-1이라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나왔을 때, 요게 n 플러스 1이고, 요게 n일 때, 얘도 같이 n이에요. 함정은 얘네들을 뭐 n 플러스 1 n이 아니라, 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또는 n-1 이렇게 좀 바꿔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왕왕. 어쨌든,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n번째 항이 3n-1. 자, 개차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포맷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3k-1이죠. 1 플러스, 자, 시그마라는 건 합차에 하나씩 분배가 되죠. 3 곱하기 시그마 k는 2분의 항수 플러스 1, n-1 플러스 1은 n이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나 상수 곱하기 항수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해서 정리해볼까요? 촥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여기서 플러스 n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n 자,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빼기 1 사라지죠. 이 영상을 찍으시면서도 걱정되는 학생이 계시네요. 혹시라도 버퍼링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전기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미스바. 자, 전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2분의 3n제곱 마이너스 쏘리 마이너스 2분의 3n인데 여기다 맞네. 여기서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n이고 더하기 n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n만 남는 거야. 그죠? 자, 시선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에 앉아 계시는 여학생 천천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n번째 항 찾으시면요, S10을 찾으래요. S10은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긴 해야겠지만 10만 써드릴게요. S10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분의 3, 자,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K죠. 요것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알고 계시면 빨라진다고.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얼마라고요? 그렇지. 지금 이 이야기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내가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이 얼마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내가 답하기 전에 38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385 빼기 2분의 7 55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은 3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퀄 an 더하기 2의 n승꼴. 역시나 그냥 n번째 항만 구하십시다. 자,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an이 뭐예요? 2의 n승이 있다. 그대로 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면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2의 k승이죠. 자, 등비 수열은 즉 지수 자리에 n이나 또는 k가 들어가 있는 꼴들은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시그마가 취해져 있지만 시그마 공식에서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등비수열 합밖에 없죠. 등비수열 합을 쓰셔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늘어나 보세요. 늘어나 보겠습니다. 1부터 집어넣었을 때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하나씩 집어넣겠지.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야. 이 n-1승까지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공비-1분의 2-1분의 첫째 항 2 공비 2의 항수 n-1개죠? -1 등비수열 합공식. 자, 또 까먹으신 삐리리 영상이라서 내가 삐리리라고 했다. 유지담. 자, 유지담도 자, 공비-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수 빼기 1이야. 까먹으신 분들은 옆에다가 또 등비수열 합공식 적어두세요. 1이니까 안 쓰고요. 2n승 -2가 되는데 앞에 더하기 3 있었으니까 정리하시면 얘가 n번째 항이더라. 이렇게. 자, 보다시피 개차 수열이라는 게 판명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공식을 쓰시는 게 가장 편하게 또는 뭐 유도 과정 조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케이스 4에 케이스 4. 케이스 4 한번 볼게요. 역시나 정화식 소개하면서 동시에 예제도 같이 한번 들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4는요. 한때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한테 강조했었던 언제쯤인가요? 2010년대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항상 정화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케이스 4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개차 수열이라는 거가 이 점화식이 아니라 보통 이제 수의 나열들 쭉 나왔을 때 다른 것들 어차피 쭉 늘어오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규칙이 어차피 나와요. 개차 수열의 규칙은 어떤지 아세요? 개차 수열의 규칙은 보세요. 2, 3,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다가 6,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8, 그 다음에 뭘까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뭘까요? 박세민 25 맞아요? 25 아니죠. 25 아니잖아. 20이야. 27인가요? 27 그죠?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보시면요. 이 지금 수의 나열의 패턴을 보면 일단은요. 2하고 3 1 차이 나죠. 3하고 6 3 차이 나죠. 6하고 11 5 차이 나고요. 얘는 7 얘는 9 차이가 나요. 1, 3, 5, 7, 9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쭉쭉쭉 가다 보면 어디선가 n번째 항이 있고 어디선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차이는 어떻게 나겠느냐는 얘기지. 근데 보시다시피 1, 3, 5, 7, 9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홀수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2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 그러니까 늘어놓으셔도 개차 수열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규칙을 쉽게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늘어놓으셔도. 그래서 개차 수열인가 판명이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공식. 다시 한번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라고 하는 공식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네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놈이 좀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 곱하기 fn. 자, 곱하기죠. 얘가 상수면 등비수열이에요. 요 자리가 상수면 등비수열이지만 n에 대한 식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냥 일명 개비
수열이라고 그냥 이름만 선생님이 편하게 부르겠습니다. 개비수열. 자, 이 개비수열의 형태는요. 일단은 개비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선 비율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율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예제 하나 들면서 하겠습니다. 보셔요. 첫째 항은 2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 이퀄, 자, n번째 항 이렇게 쓰시고 곱하기 좀 애반가? 아니, 이건 좀 애반가? 뭘 쓸까요? 자, 2n 플러스 1분의 2n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자, n분의 n 플러스 2. 이런 정도. 하나만 더 써볼까? 자, 첫째 항은 1이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 이퀄 n번째 항 곱하기 역시나 2n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자, 이런 꼴들을 우리가 다 개비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케이스 1, 2, 3, 4, 5 지금 쭉 쓸 건데 이 중에 어디에 속한 케이스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얘네가. 알겠어요? 나온 점화식들을 보시고 요 패턴을 보시고 내가 어느 모양이구나 이게 나와야지만 그 다음부터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1, 2는 사실 등차 등비니까 엄밀하게는 케이스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3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점화식 이제 두 번째 꼴만 살펴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두 번째 꼴의 타이틀이 이제 개비수열이란 말이야. 그럼 이 개비수열이 나오게 되면 자, 역시나 좀 창피하긴 한데 이 개비수열이 분명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자성어처럼 기억하세요. 개, 비, 세, 로죠. 개비세로. 개비세로. 요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영상 보신 분, 영상 보자마자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말고. 카톡으로 4음절 개비세로. 영상 보시고 나서 개비세로 꼭 보내주세요. 소문내지 마세요. 소문내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4음절 개비세로. 아시겠지? 보내세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계속 뒤에 미션도 있어요. 중간에 알트 탭하고 그냥 넘기는 인간들 죽입니다. 박승민! 자, 어쨌든 개비세로. 뭔 소리예요? 첫째 항분의 둘째 항이죠. 이걸 세로로 쓰세요. 세로. 이퀄 F1. 세로로 A2분의 A3. 이걸 세로로 쓰셔야지만 그 다음 액션이 만들어지죠. A3분의 A4. 이러니까 좀 보이죠? F3이죠. 점점점 AN분의 AN-1인가요? 아니죠. AN-1분의 AN이겠지. 는 FN-1입니다. 다 어떻게 줘요? 곱해주나요? 그래야지 보이지. 뭐가? 이렇게. 다 없어지죠? 밑에 것들. 자, 이제 문제는 요 놈인데요. 이런 요 곱은 그럼 얘는요. 곱하기 꼴이니까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답할 수 있는 패턴들만 문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써보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감이 와요. 알겠지? 자, 이건 뭐 일반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남는 건 뭐만 남아요? 보다시피 A1분의 AN만 남죠? 이것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얘를 뭐 정리할 수 있는 패턴도 없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대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곱하기 n 플러스 2다. an분의 an 플러스 1이 n분의 n 플러스 2에
1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건 n번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A1분의 A2 얼마죠? 세로. 갭이 세로로 쓰세요. 세로로. 옆으로 가로로 쓰지 마시고 세로로 써라 이 뜻입니다. 1분의 3이고요. A2분의 A3은 자 2 대입했죠? 2분의 4군 A3분의 A4는 3분의 5가 되겠죠. 점점점 어디까지? n-1까지만 넣으셔야 돼요. n-1까지는 왜? n번째 구할 거니까 여기 AN에서 끝나야 됩니다. n-1 집어넣으시면 n-1분의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곱하기 자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거되고 3. 자 이제 보자. 밑에 거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꼴이죠. 근데 이거 보시면요 3부터밖에 안 돼요. 2하고 2는 남아있죠. 맞아요? 분자에 2개 분모에 2개 남았죠. 그럼 분자에도 몇 개? 2개가 남아야겠지. 마지막에 요거 하나 남았네? 그 전 거 하나 또 남았겠지. 그렇죠. 그래서 A1분의 AN인가요? 이퀄 1 곱하기 2 남고 자 N 플러스 1 남았으니까 그 전엔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1도 2였으니까 요것도 2니까 없어지면서 번째 구하시면 뭐가 된다고? N 플러스 1 또는 N제곱 더하기 N 전개하셔서 쓰셔도 돼요. 미수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소거도 시킬 수는 있어요. 일반항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10번장, 100번장 여기서 끝내긴 하는데 얘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다 볼게요. 자, AN분의 AN 플러스 1 뭐예요? 2의 n승이 되니까 일단 써보자. A1분의 A2는 2고요. A2분의 A3는 2의 제곱이고요. A3분의 A4 2의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요? 다시 한번 AN-1분의 AN까지 나오고 얘는 2의 N-1승으로 해서 다 뭐 해준다고? 곱하기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A2, A2, A3, A4, N 없어지죠. A1분의 AN만 남는데 A1 1이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N만 남고요. 됐어요? 는 자 이제 요거 미수가 다 2네요. 곱하기네요. 지수법칙이죠? 그렇죠.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더해줘? n이 아니라 n-1까지만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 시그마 k 공식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등차수 합 공식 쓰셔도 되고 2에 자 정답은 2분의 항수 n-1겠죠? 항수 플러스 1 n 이렇게 쓰시면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니? 케이스 4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1, 2는 사실은 등차 등비라서 큰 의미가 없어요. 케이스 3, 케이스 4부터 보셔야 되고 5번째. 야, 아직 멀어서 5번째, 6번째, 7번째 까지만 할게. 8번째, 9번째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어. 여기까지만 일단. 왜냐면 이제 꼴별로 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가 빨리 풀리니까 하는 얘기라고.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니네는 또 모른다고 별표를 칠 거 아니야. 그지? 자, 5번째 봐봐. 케이스 5야, 케이스 5. 자, 요것도 이거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지. n 플러스 1번째 아니야. 근데 자, P에게 더하기 Q라고 쓸게요. P에게 더하기 Q. 자,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PQ는 상수예요. PQ는 상수. PQ는 상수인데 P는 일단은 1이 아닌 상수가 돼야 돼요. P가 1 되면 어떻게 되는데? 요게 1 되면 등차. Q는 0이 아닌 상수죠. Q가 0 되면 어떻게 되는데? Q가 0 되면 등비. 그래서 등차가 아니고 등비가 아닌 이런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서 드려볼게요. 첫째 항은 2라고 한번 놓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가장 편하게 우리 한번 해볼게요. 2an 더하기 얼마일까? 뭐 3 할까? 3 이렇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일단 근데 하나만 보긴 할 건데 사실은 이 케이스는 예전부터도 저마식 하면 가장 중요한 빈번한 빈출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자, 옆에다가 또 하나만 더 우리 편한 거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얼마 할까요? 분수 한번 써볼까요? 2분의 3an 플러스 1 이퀄 2an 더하기 뭐 빼기 1 뭐 이런 거 한번 보십시다. 조금 불편한 걸로 한번 볼게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꼴이 나오게 되면요. 일단 이런 모양의 저마식이 나오면 그냥 쭉 늘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늘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까지 늘어놓으시면 규칙이 나오거든요. 늘어놓으면 규칙이 나와요. 늘어놓으면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는. 첫째 항은 2래죠. 그럼 첫째 항은 2고요. 숫자 하나 써볼게요. 2. 둘째 항은요. 여기다 이제 1 집어넣으시면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 되겠죠. 둘째 항은. 셋째 항은 여기다가 이제 셋째 항 되려면 둘째 항 집어넣으니까 2, 7, 14 더하기 3이니까 17 되겠죠. 넷째 항은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2하고 17 곱하시면 34 더하기 3이니까 37인가요? 37. 하나 더 해볼까? 반드시입니다. 보세요. 어떤 규칙이냐? 아까 했지? 규칙은 차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만 규칙이에요. 음향 효과가 나오잖아. 응? 그 빨아먹는 소리가 들리잖아. 수학문제집 풀었어. 됐어? 책장이죠. 됐어. 자, 7 빼기 2니까 5에 17 빼기 7이니까 10이죠. 37 빼기 17이니까 얼마겠어요? 20이겠죠. 보이세요? 그 다음은 얼마일 것 같아요? 5, 10, 20이면 그 다음 얼마일까요? 40. 40 확인해 볼까요? 2 곱하기 37 더하기 3이네요. 2, 7에 14, 2, 4은 6, 80, 74 더하기 3이면 77이죠. 그래서 이 값은 40이래요. 자, 11살짜리를 맞췄는데 여러분들 다 맞췄겠지. 아무튼 이렇게 늘어놓으시면 규칙이 보이긴 보여요. 규칙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걸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뭐 볼 건데 어쨌든 관건은 일반항이거든요. 관건은 일반항이에요. 그럼 일반항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 원래 편한 방법은 조금 어렵죠. 잘 보세요 한번. 원칙은요, 요걸 변형해요. 변형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변형. 잘 쫓아오세요. 변형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서 요것만 소개할 겁니다. 그럼 주어진 시계꼴이 이제 PQ는 숫자예요. 요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적당한 상수 하나 빼주시고 P로 묶인 상태에서 적당한 상수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Q가 쪼개진 거죠. 이 Q라고 하는 뒤에 붙어있는 상수가 적당히 쪼개져서 이런 놈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Q라는 놈.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쪼개진 거냐? 매번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P라는 건 위에 거랑 똑같이 겹치고요. K만 찾으면 되겠지. K만. 근데 K를 어떻게 찾느냐? 제일 쉽게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다가도 K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고요. 여기다가도 K를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똑같이 0이죠.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장, N번장 다 K를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K를 찾는 방법은 요 위에 있는 저마식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저마식에서 여기다가 K는 P 곱하기 K 더하기 Q 요게 성립하는 과정에서의 K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여기서 볼까요? K 한번 찾아볼게요. 자, K를 찾는 방법은
그냥 n 플러스 1번 장에다가도 k를 집어넣으세요. n번 장에다가도 k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더하기 3. 여기서 성립하는 값이 k라고요. 보다시피 넘어가면 k는 -3이겠지. k는 -3이. 일단 이렇게 k라는 값을 찾게 되면요. 이게 자꾸 연습하세요. 이 모양. n 플러스 1번 장 마이너스니까 더하기겠죠? 3은 괜찮니? 2로 묶어줘. p가 2니까 p는 묶여있어요. p는 그대로 있습니다. an 더하기 3. 전개해보세요.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변형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이것만 알면. 왜 쉽냐 하면 자, 어차피 보세요. 여기에서도 보셨을 때 이 an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은요. an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놈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3이고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3이고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3이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an 자체가 수열이면 당연히 얘도 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수열이니까 치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치환 어떻게? an-k를 bn이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n이라고 치환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 an 플러스 1 빼기 k는 뭐겠어요? an 빼기 k가 bn이면 n 플러스 1 빼기 k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bn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식 자체가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되겠네? p 곱하기 bn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p 어차피 상수거든요. 어디서 보셨어요?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요 p가 뭐예요? 요 bn이라는 등비수열의 공비겠죠? 초항은 뭐예요? p1은 뭘까요? p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a1 k. 그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예요? p인 등비수열이 되버립니다. 치환을 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 소리예요? 얘가 지금 뭐가 된다고? bn이 된다는 얘기야. 앞에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된다? bn 플러스 1이 된다. 개 쉽죠? 이러니까. 그럼 첫째는 얼마일까요? p1은. 자, p1 a1 더하기 3이에요. a1 더하기 3 a1 2였으니까 얼마? 5가 되네요. 그럼 뭔 소리냐? 일단 여러분들은 수열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수열 bn은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이렇게 쓴 거죠. 이게 bn인데 이거 대신에 이제 bn 대신에 원래 an 더하기 3이라는 놈으로 복귀를 시키시면 an 더하기 3은 5 곱하기 2의 n-1승입니다. 3만 넘기시면 게임 끝이 아닙니다. 3만 넘기시면. 뭔 말인지 알겠냐? 3 넘기면 AN을 하고 나오겠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5번째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약간 조금 과정 자체는 복잡한데 항상 매번 하는 얘기야.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 문제를 한 2번, 3번, 2문제, 3문제만 정확한 패턴으로 풀다 보면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나중 됐을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것도 역시나 이제 암기를 시켜요. 뭘 암기시키는지 아니? 바로 an-k라고 하는 놈을 암기를 시킵니다. an-k가 뭐였어요? bn이었죠. bn. 얘는 an-k라고 하는 수열은 첫째 항이 뭐예요? a1-k가 첫째 항이에요. 그리고 공비는 요 p거든요. p의 n-1승. 공식이에요. an-k. 그럼 여러분들 an-k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고. 실제. 근데 요거는 공식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까지 변형한 다음에 사실은 치환되는 과정을 생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치환하니까 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더 복잡하니까 뭔 소리예요? 치환하지 말고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an-k라는 수열도 있겠구나. 근데 그게 비율이 p로 일정하구나.
요걸 기억해주면 좋다고요. 그래서 an-k라고 하는 수열은 첫째 항이 a1-k이고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치환보다는. 치환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치환을 한 것뿐이야. 알겠지? 자, 그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르죠? 뭐가 달라요? an 플러스 1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아니라 얘는 3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K를 구하는 건 동일하게 갑니다. K를 구하는 건. 그럼 K를 어떻게 구해요? 요거 중간 K를 집어넣으라 그랬죠? 3K는 2K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시는 K는 마이너스 1 돼버려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P라고 하는 숫자는요, 언제라고? 요 AN 플러스 1 앞에 있는 숫자 1일 때예요. 1. 얘는 1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K는 상관없는데 요거는 3으로 양변을 나눠서 n 플러스 1번째 항이 3분의 2 an 마이너스 3분의 1 요렇게 바꿔준 다음에 가셔야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웠던 거를 그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an 플러스 1 자, 변형한 다음에 빼기 k에 더하기 1은 3분의 2 an 빼기니까 역시나 더하기 1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변형된 건 요 모양에 따라서 변형된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뭐래요? 요 수열 어떤 수열 n번째야? 똑같은 수열 n 플러스 1번째야. 곱하기 3분의 2 b가 일정하죠. 괜찮아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b가 일정한 패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째 항이 a1 더하기 1이고 공비가 얼마니?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 수열이다. 이러니까 훨씬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치환하지 말고 다시 그럼 an은 써볼까요? a1 더하기 1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니까 2분의 3이겠네요? 3분의 2의 n-1승 1 넘어서 마이너스 1 계산해서 뭐 3분의 2의 n-2승이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3분의 2의 n-2승 빼기 1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우리 그 개념원리 책에는요 사실은 요 꼴까지도 안 나와 있어요. 요 꼴은 이제 연습 문제 같은 데 보면 소개가 되죠. 연습 문제.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안하게.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근데 말씀드리는 꼴들이 얘기했다시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연습 문제 같은 데서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6번째, 7번째는 안 나와요. 근데 또 처음 보는 꼴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물론 뭐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요 케이스는요, 활용 문제에서도 상당히, 활용 문제가 거의 대부분 요 케이스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지금 활용이라고 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A 비커에다가 물이 얼마 있다고 할까요? 물이 한 300ml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물을 항상 A 비커에 있는 물의 3분의 1을 버리고 그 다음에 50ml씩 매번 새로운 물을 추가한대요. 자,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한대요.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자, 열흘 뒤, 10일 뒤, A 비커에 있는 물의 양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산하겠죠? 보실래요? 일단은 얘는 300은 처음 물의 양이에요. 하루가 지났을 때. 하루가 지나면 여기에 3분의 1 버리죠.
그럼 300에 3분의 1을 버리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300에 3분의 2 남았죠. 맞아요? 거기다 얼마? 50 추가했어요. 이게 A1이에요. 맞니? 계산할 만하니? 얼마예요? 250이네요. A1은 250이에요. A2도 계산해야겠지. A2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죠. 250 있었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남았어요? 3분의 2 남았죠. 그 다음에 또 50을 추가한 거예요. 이게 A2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분수가 나오죠. 그럼 A3도 같은 과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A3의 과정이 어때요? 뭐 하고 있어요? A3의 과정. 원래 A2, 자, 분수가 나와서 안 썼죠? 요거에 3분의 1 버렸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3분의 2 남았죠? 맞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50 추가해서 새로운 A3이 나오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화식은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식은 이 관계식은 A1, A2의 관계나 얘네들에 대한 관계식이나 AN, AM 플러스 1번장의 관계식이나 똑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첫째 항, 둘째 항을 쓰시든가 아니면 둘째 항, 셋째 항을 쓰셔서 관계식 하나 뽑아내자니? 그럼 뭐가 된다는 얘기니? N 플러스 1번장은 3분의 2AN 더하기 50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 자, 하루 뒤 문의 양이니까 첫째 항 A1은 얼마예요? 250이라는 양이 됐죠. 자, 뭐부터 한다고요? 항상 명심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K를 찾는다. K를 찾는 방법은 둘 다 K를 대입하라고 했죠? K는 이렇게 넘어가서 3분의 1 K는 50이니까 K를 찾으면 K는 150이 돼. 자,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 단계는 뭐죠? K를 찾았으면 물론 변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아예 공식화시켜도 사실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뭐 AN-K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지. 근데 변형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K를 뺀 150이죠? 는 3분의 2로 묶였어요. AN 빼기 150 전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게 나오지. 그러면 얘네들이 수열이라고요. N번째 항이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고요. 근데 거기다 3분의 2가 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라고요. 알겠어요? B가 3분의 2로 일정하니까. 아직 여전히 헷갈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전히 헷갈린 사람들은 요걸 BN으로 놓으시고요. BN 플러스 1로 놓으시고요. 3분의 2 요따구로 하시면 안 헷갈려져요. 알겠죠? 이러면 등비수열이라는 게 판단이 되죠? 아무튼 등비수열을 찾아내시면 자, 첫째 항은 A1 빼기 150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뭐예요? 3분의 2에 항수는 n-1승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 뭘 구한 거예요? an-150을 여러분들은 구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AN은 자 250 집어넣기 했죠? 3분의 2의 n-1승 나오고요. 넘깁니다. 더하기 15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하시면 끝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질문. 오케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여섯 번째는요. 자, 좀 복잡하죠? PQR. 자, 이웃하는 두 항이 아니라 항이 3개가 나와요.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고요. 얘 제로가 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요거는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0인 꼴만 케이스이에요. 0인 꼴. 0이 아닌 꼴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자, 0인 꼴만 케이스인데 그러면 뭐냐면 뭐 이런 겁니다. 얘는 말이에요. 관계식이 지금 세 개의 항들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첫째 항은 1입니다. 첫째 항만 가지고는 관계식은 그 관계식과 첫째 항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구해야 되거든. 나머지 항들을. 첫째 항하고 점화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둘째 항도 구하고 셋째 항도 구하고 넷째 항도 구하고 다 구할 수가 있어야지만 수열의 귀납적 점이란 말이야. 구할 수 없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첫째 항만 주어지고는 안 돼. 매번 제시가 된 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요. 이렇게 첫째 항, 둘째 항이 항상 제시가 되고요. 자, n 플러스 2번째 항 4an 플러스 1번째 항 3an은 제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제로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방법이 없어요. 아, 이것도 사실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변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소개를 할 텐데 잘 빈도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첫째 항, 둘째 항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셋째 항, 넷째 항을 찾는 게 뭐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형시키고 그 변형된 꼴을 다시 일반화해서 공식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셋째 항, 넷째 항을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 나열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직접 나열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째 항 1이고 둘째 항 2니까 우리 n 플러스 2번째 항은 4a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3a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숫자 집어넣어볼까요? a3은 집어넣으면 4이 8 빼기 3이니까 5래요. a4는 20 빼기 6인가요? 맞나요? 4a3 20 빼기 3a2 6이네요. 20 빼기 6이니까 14 하나 더 해볼까요? a5 보통 이제 a4까지만 하면 거의 대부분 규칙은 나와요. a5는요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는 거니까 3 집어넣으시면 얘는 4a4 4, 16에다가 4에 4니까 56에서 15 뺐네. 56 빼기 15면 얼마예요? 41? 네, 41.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 2, 5, 14 이렇게 되죠. 어떤 규칙일까요? 1이네요. 차가요. 3이네요. 어휴, 기침한다. 이거 큰일 났다. 코도 막히고 9다. 얼마? 20. 그럼 요놈은 3의 n-1승이네. 누가 개차 수열을 낸다. 그럼 아까 우리가 개차 수열을 일반항 소개했었죠. 그건 알고 계시면 편하다 그랬지. 개차 수열 일반항으로 쓰셔서 첫째 항 더하기 1부터 n-1까지 fk라고 그새 까먹질 않았겠지. 이거 집어넣으셔서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케이스 7 하기 전에 요거 우리 P 플러스 Q 플러스 R의 합이 제로라고 했죠? 제로가 아닌 꼴도 있나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합이 제로가 아닌 꼴도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 꼴 뭐 있어요? 하나 있죠? 뭐 있어요? 기억나세요? 피보나치.
나열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는 일반항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일반항 있긴 있습니다. 일반항 있긴 있는데 이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사실 좀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이고 나중에 뭐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항은 당장에는 우리가 안 배우게 되고요. 알겠죠? 당장에는 그냥 늘어놓으시고 뭐 늘어나봤자 그렇게 많이 10번째 이상의 항을 찾아라 나오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거의 10번째까지가 이제 맥시멈이 아닐까. 우리 앞에 거 2개 더해서 뒤에 거가 나오는 패턴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아닌 꼴들은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까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7번째 꼴은 뭐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자 분수예요. PAN 더하기 Q분의 RAN. 너무 좀 억지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지금 우리 개념원리 책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안 실려 있는데 다른 문제집들 상에는 좀 실려져 있는 책들이 있어요. 쌤 같은 데도 아마 분명히 실려져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자, 이 모양이 나오면 첫째 항은 1입니다. 2an 더하기 4분의 얼마 할까요? 그냥 an 한번 해볼까요? an 하면 안 되겠죠? 2an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PQR의 어떤 이 상수 PQR에 대한 그 연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나오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액션. 뒤집어요. AN 플러스 1분의 이런 액션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규칙이 나오고 빨리 봤던 꼴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으시게 되면 요거 하나 분배가 되죠. 그럼 R분의 Q 자 A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은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은 요렇게 하시면 AN분의 1 앞에 누가 곱해졌어요? R분의 Q가 곱해져 있죠. R분의 Q라고 안 쓰고 그냥 어떤 상수 어차피 어떤 상수일 테니까 알파라고 쓸게요. 더하기 요렇게 하시면 어때요? AN 약분 돼버리면서 R분의 P만 남죠. R분의 P도 어떤 상수니까 베타 라고 한 순간 요거 보세요. AN분의 1을 우리가 AN분의 1을 BN이라고 하는 수열이라고 생각하자니 그럼 AN 플러스 1분의 1은 BN 플러스 1이 되버리죠. 우리가 케이스 5라고 썼었던 꼴인가요? 그 모양이 만들어져요. 기억나세요? 케이스 5? 그죠? K 찾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버전, 이제 계속 변형되는 버전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AN-K, BN-K 요걸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거야. 왜? 요 BN-K, 요 BN-K는 B1-K라고 하는 일반항 직장을 갖고 있고요. 공비는 요 앞에 알파 N-K입니다. 그래서 다시 K 이항시키고 다시 뒤집어야죠. 왜? AN분의 1을 우리가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AN분의 1을 해서 A1분의 K 알파의 N-1승 더하기 K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리가 되는 꼴은 지금 뭐 문자들이 많으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들 들어가 버리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숫자들 들어가면 숫자 한번 집어서 뭘로 한번 볼까요? 자, AN 플러스 1분의 1은 뒤집었어요. 2AN 자, 2AN 더하기 4가 돼요. 이렇게 분배가 된다 그랬죠.
an 플러스 1분의 1은 자 요쪽부터 쓸까요? 2분의 4니까 2만 남죠. 2 곱하기 an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1만 남죠. 그래요? 그래서 an분의 1을 우리가 bn이라고 치환을 하자니 bn b1은 얼마예요? a1분의 1이겠죠? a1 1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 더하기 1 k 찾아볼까요? k는 2k 플러스 1이니까 k를 찾아보시면 k가 마이너스 1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자 변형이 된다는 얘기죠. bn 플러스 1 빼기 더하기 1은 2로 묶어서 bn 더하기 1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그래서 b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수열은 첫째 항이 b1 더하기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된다는 얘기죠. 공비가 2.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아시겠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b1은 또 얼마예요? b1 또 1이잖아요. 1 집어넣었어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bn 1 집어넣으면 2니까 2에 n승 되고요. 1만 넘어서 빼기. 얘가 an분의 1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an을 찾으세요 하시면 이 n승 1분의 1 찾을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한 꼴이죠. 불편한 꼴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케이스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등장하는 꼴들이나 나오는 패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접근은 알아야겠지. 일단 귀납적 정의, 즉 점화식의 패턴이 나오면 일단 늘어놓는 거예요. 나열하셔라라는 얘기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정도까지만. 근데 그 다음 것까지도 사실은 뭐 5번째 항까지도 나열해야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0번째 항까지도 나열하기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규칙을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 그죠? 규칙을 못 찾으면. 근데 이제 그런 꼴들 중에서 이제 참고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일단은 AN, SN 관계 나오는 것들. 점화식, 관계식이요. AN과 SN이 섞여 있는 관계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AN하고 SN이 섞여 있는 관계식. 그럼 방법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치셔야 돼요.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항은 1이래요. 자, AN 플러스 1은, 아니지. 자, SN은 4AN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AN하고 SN하고 섞여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실제로 A1 이게 이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 요게 첫 장부터 성립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1 집어넣으면 S1하고 4A1 빼기 3인데 이거 두 개 원래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같은 값이니까 실제로 1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둘 다. 그러니까 이 점화식이 첫 장부터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SN 빼기 SN-1을 뽑으시면 되죠. 그럼 봐보세요. 근데 그럼 SN 빼기 SN-1 4AN-1 빼기 3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N-1번 장이 나오니까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SN-AN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지면요. 이거보다는 SN 플러스 1을 통상적으로 써줘요. 그럼 4AN 플러스 1 되죠. 빼기 3 되고 똑같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뺀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고 N항까지 합을 날려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A, N 플러스 1번째 항만 남죠. 요거. 다시 SN 플러스 1에서 SN 빼면 뭐라고? A, N 플러스 1번째 항. 끝에 항만 남는 거야. 끝에 항만 남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건 계산 안 되죠? 그럼 써야죠. 4AN 플러스 1
빼기 4AN 쓰는 수밖에 없어요. 마삼은 없어져. 그랬더니 어때요? 얘 넘기고 얘 넘길까요? 3AN 플러스 1은 4AN. 자, 보세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맞아요? AN분의 AN 플러스 1은 3분의 분비수열이 되죠.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3분의 4. AN은 1 곱하기 ANS의 관계가 있어요. 괜찮아요? 자, 하나 더 또 얘기할 게 또 있어요. 두 번째 미션 보시고 문자 주세요. 카톡 해주세요. 두 번째 미션 주기 수열. 자, 두 번째 미션이에요. 주기 수열. 첫 번째 미션 조금 전에 얘기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썼었죠? 두 번째 미션 주기 수열. 카톡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주기 수열 뭡니까? 주기적으로 같은 값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주기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주기 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이 뭐냐는 얘기죠. 주기 수열. 수열 문제에서 근래 출제가 되는, 점화식 문제에서 근래 출제가 되는 거의 가장 유력한 대세죠. 주기 수열. 점화식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가 돼요. 꽤 많이 되어왔고, 최근에도 그 문제가 나왔고요. 다만 나오는 문제는 지금 살펴봤었던 케이스 상에는 없는 문제가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점화식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제시가 됐을 때, 그냥 출제자 마음대로 제시를 했을 때 늘어났을 때 이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 패턴을 봤을 때 걔네들이 주기수열 되는 경우들이 흔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주기수열로서의 점화식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기수열을 나타내주는 점화식은 뭐냐? 이렇게 했습니다. A n 플러스 t는 an. 요게 주기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입니다. 주기가 t인 주기수열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이야. 첫째 항은 1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더하기 2n이야. 썼지? 다만 여기다가 n에다가 1부터 n은 1, 2, 3, 4래. 여기까지만 쓰고 a, n 플러스 4는 an 이렇게 추가를 한 거지. 이때 a 101, a 201, a 301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아느냐 이 얘기지. 자, 개차 수열이지만 굳이 개차 수열로 해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1, 2, 3, 4일 때만 써먹는 거니까. 그러면 첫째 항 1이랬죠. 둘째 항 얼마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겠죠. 3. 셋째 항 얼마예요? 2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7. 넷째 항 얼마예요? 자, n에다가 지금 우리 숫자 여기다 1, 2, 3까지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넷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섯 번째까지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예요? 3 집어넣으시면 6, 13. 다섯 번째 항 얼마예요? 1, 2, 3, 4까지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다섯 번째 얼마예요? 대입하셔야 되죠? 4 대입하시면 8이니까 13 더하기 8이 21 표현이 1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약속된 점화식으로 항의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걸 쓰시라고요. 그래서 A 100은 그 다음부터 4개씩 반복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러면 좀 애매하다. 왜냐면 A1하고 A5하고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를 여기까지만 빼버릴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십시다. 이래야지만 얘가 다시 A5가 시작이 되겠죠. 맞아요? A2하고 A5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A101은 아마 A1하고 똑같겠지. 201도 똑같겠지. 301은 301은 똑같아? 300이 4야 매수냐? 똑같죠? 똑같겠지. 알겠어요? 주기수열이었어요. 미션까지. 이외에도 우리가 점화식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들도 많은데 확인 체크와 연습 문제를 푸시면서 개념 원리 익히기도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제는 1번 개념 노트,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익히기 확인 체크 366번부터 해서 375번까지 해주시고 연습 문제 스텝 2까지 하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일 토요일 수업도 휴강이고요. 다음 주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추후에 다시 공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수어는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요. 수투하고 기하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그 반응 보면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